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셀시우스 파산 뉴스를 봤어요. 자세히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좋네요. 네. 이더리움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더리움이 그 POS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지 이더리움이 크게 오르면서 처음부터 이더리움이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2만 달러를 떨어졌더라도 회복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또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장 전체가 좀 얼어붙으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가격에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14,000달러 괜찮죠. 그러면 비트코인 2만 달러는 이제 쟁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이더리움이 크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겨울에는 이더가 됐건 리플이 됐건 이오스가 됐건 에이다가 됐건 솔라나가 됐건 이렇게 호재를 좀 만들어서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만 이 짐을 지는 것보다는 다른 생태계도 뭔가 호재를 터지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굿사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관찰하면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이럴 때마다 항상 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굿뉴스가 터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 메이저 언론들이 예상한 대로 폭망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신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거는 튤립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때 이렇게 파산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걸 보여주면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한두 달 동안 내가 도대체 어디에 홀렸던 건가, 무슨 자산을 믿고 이렇게 도대체 뭘 믿고 배당도 없는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상당히 확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번민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8년이나 됐지만 무섭게 떨어지면 도대체 지금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 오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가 얼마인 것과 그거보다 이렇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만 달러라는 게 견고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라면 이거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번 달에 회복을 하고 다음 달에 회복을 하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신뢰 게임이 선순환의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신뢰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생태계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태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가 이렇게 겨울에 어쨌건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보기에 그것이 왜 호재인지 모르더라도 그 생태계가 그것을 호재라고 만들어내서 웨어를 확장하면 그것이 비트코인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 맥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폄하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기 때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한 자릿수로 올라갈 때 그런 코인들은 두 자릿수 심지어는 세 자릿수의 비율로 올라가서 이 세계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또 예외 없이 루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예외 없이 실수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태계가 얼어붙으니까 그런 걸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오리엔트 되어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날리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스테이킹 서비스 받으라 그랬냐? 우리가 언제 그런 엉뚱한 코인 하라 그랬냐? 니네가 그 엉뚱한 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맨날 비트코인 욕하지 않냐? 이런 이제 그런 논리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C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은 그 이해가 되고요. 또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들이 아무데나 막 가서 찌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망할 사람들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어느 대학에 블록체인 그 연구 모임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격세지감을 좀 느꼈어요. 2017년도에도 대학생들 서클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 맥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그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첫 번째 블록체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똥차가 좀 비켜줘야지 새로운 생태계가 자란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냥 나이로 그냥 뭐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니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계어를 막 동원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용어들, 블록체인 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늘 바뀝니다. 그때마다 몇 개 안 살아남아요 그런 것도. 근데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모르면 이제 문외한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지적 사기라고 그래서 본다면 할 말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이제 저를 막 공격했던 게 벌써 뭐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년 전이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한테 뭔가 경청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왜 비트코인 맥시로 분류되는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왜 부르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나고도 학생들이 저를 놔주지 않고 뭐 둘러싸서 계속 질문을 해대서 다음 약속을 좀 뒤로 늦추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저희 스텝이 이제 마지막으로 끊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복에 겨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어쨌건 다양한 분들이 저하고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 작가님처럼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한테 묻고 계시는 가장도 계시고요. 참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남의 인생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주류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스태블리시된 학문 체계라든가 이스태블리시된 어떤 그런 학위 시스템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의미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10년, 15년을 꼬라박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분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워낙에 이렇게 그 분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스태블리시된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아무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다양한 분들하고 지금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 비트맥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뭐 원래 있었지만 비트코인을 가장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트맥시들이 맹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학생들이 저한테 그 신기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트맥시들하고는 다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비트맥시들은 모든 코인은 다 의미가 없고 비트코인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좀 뻥이고 그 결제 시스템이 문제였기 때문에 결제만 해결해주는 이 비트코인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태민 작가의 발표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최종적인 담보물로서 의미가 있고 거기서 생태계가 이렇게 막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 세계를 조금만 경험한 것 같아요. 길게 보시고 길게 경험을 하시면 이더리움만 해도 사실은 C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 비탈릭이 코딩하고 뭐 이렇게 알렸고 2014년도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저랑 같거든요. 8년이에요. 이더리움의 역사 자체도. 그래서 이 8년 동안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내고 있다라면 뭔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조했었는데, 제가 이번 개정판에 그 부분을 개정을 못했는데, 저는 그 이더리움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무역과 이런 것들을 담기에는 기업들을 설득하는데 좀 부족할 거다. 그래서 허가받은 블록체인, 노드를 허가받은 주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기업에게는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지혜족보에 썼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걸 이번에 이 부분은 고칠까 말까 하다가 좀 놔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글이 이더리움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구글이 지금 모멘텀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푸틴이 워낙에 저렇게 지정학적으로 저렇게 난리를 쳐놓으니까 게다가 푸틴이 러시아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혹시나 러시아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꿈을 접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중국보다 훨씬 더, 물론 뭐 중국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이렇게 두루두루 미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적대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서구에게 경고를 날리려고 저렇게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것 같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바로 비트코인 반대로 돌아설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푸틴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금융기업을 포함해서 메이저 기업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다 뒤로 미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실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겨울에 좀 찬스를 놓치면 이더리움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은 비트코인 기반 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레이어 구조에 희망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도 있고 기업형 역할도 있는데 기업들이 죽을 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더리움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제 주변에서 있어서 뭐 초창기나 뭐 40분 50분 하는 거지 특별하면 이제 저도 좀 짧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번에 지혜족보 비트코인 지혜족보 개정 증보판 6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개정 증보판이 이번 주 내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비트코인만 공부해서는 비트코인을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이 세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머글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논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오스주의자들의 논리도 들어보고 블록체인리스트들의 논리도 들어보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시우스라든가 이런 루나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미안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건 이제 범 블록체인입니다. 이 범 블록체인 세계가 너무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 정도까지였어? 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신뢰 게임은 신뢰를 잃은 게 사실이고, 이 가격은 신뢰를 잃어버린 가격이거든요.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에 겨울인 거고,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셀시우스나, 그러니까 루나가 블랙홀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뭐 몇십 조가 빡 없어졌을 때, 이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당연히 여파가 있죠. 왜냐하면 다 물려있으니까. 그러면서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도 버텨주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안 버텨주니까 더 경영 상태가 위축되니까 결국은 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루나 같은 거에 저렇게 많이 물렸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실력이 없다. 우리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머글들도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비트코인을 몰라서 비트코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화폐를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튤립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튤립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가지고 비트코인 욕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튤립 현상을 공부 안 했습니다. 튤립은 뭔지 몰라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파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금융을 모르는 겁니다. 금융. 그래서 대학생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고요. 금융 공부해야 된다. 디파이라는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하다가는 좀 멋진 거한 뻘짓이 그대로 나온다. 이게
공학적인만이 아니라 금융의 그 오래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금융을 모르는 거지 디파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사실은. 외계어 쓰고 뭐 난리치고 우스운 이야기다. 그날 이제 학생들이 제 세션 앞에 이제 발표했는데 웹3가 실체가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폭락한 상황이니까 이제 좀 차분해진 거죠. 그래서 웹3라는 게 말뿐일 수 있다, 마케팅일 수 있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토론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소유권 개념으로 가서 마침 제가 소유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웹3는 거나 웹4나 웹5가 됐건 지금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그 논리들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대학 때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음이 한 메일을 뿌리기 전에 저는 그 W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았고 W라고 표현 안 했지 W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았고 1992년도에 그걸 준비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 제가 사업으로 안 가고 책을 쓴 게 저의 문제인데 그때 논리랑 똑같아요. 그때도 민주주의, 뭐 탈분권화, 탈중심화, 뭐 소통의 상호성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현실의 인터넷은 그것과 좀 다르게 갔고 또 2004년도에 SNS 시대가 올 때도 똑같은 논리로 가다가 그 웹2가 된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다. 제가 보기엔 한 발 떨어져 보면 제가 대학생 때가 언제입니까? 1992년이니까 뭐 30년 전 아닙니까? 그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면 사람이 뭐 물론 냉소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면 현상을 관찰하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죠. 제가 모바일 인터넷 한다고 돌아다니고 진짜 허기졌었는데 SKT 납품하고 KT 납품하고 이러면서 LGT 납품하면서 막 허기졌었는데 그다음에 최고의 직장이 SKT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 직원들도 와가지고 줄 서야 되는 그런 갑 오브 갑이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SKT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콘텐츠를 올리려면 SKT를 통해서 올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 시대에 무슨 뭐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다거나 그렇게 애플에 올릴 때 무슨 뭐 어디 줄 씁니까? 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잠깐이란 말이죠. 예. 그런 시대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건 다 알았지만 결국 해낸 거는 스티브 잡스가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탈중심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 의미 있어요. 그거 저도 뭐 하는데 그거가 어쩌면 그 시장하고는 별 상관없는 논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판파일럿이라든가 이런 10년 동안 있었던 모바일 그 기기의 시도들의 모든 기술을 흡수해버리면서 새로운 시장을 빵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이걸 가지고 빵 여는 거는 기존 기업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쓰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게 있는 거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하다라고 봤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거든. 그 레가시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상당히 그 자리를 차지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또 산업적 지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단지 그 화폐의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든가 뭐 변제 실종성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그런 용도 이런 거는 너무 핵심이지만 크게 보셔야 된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게임, 오락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금융이 하나로 올라와서 스마트 콘트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복합 무역, 금융, 게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그 기존 IT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신뢰의 문제 때문에 의심을 하고 이러면서 주저하다가는 실기를 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실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그 인적 구성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나이 든 세대가 한꺼번에 다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리니지도 해보고 그 로블록스도 해보고 이런 세대들이 전부 경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나 또 경쟁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한다면 따라는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또 뒤늦게 따라가서 이게 다 해버리는 거 다 잘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부터 공격받고 이런 논쟁이 저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별 의미 없다. 사실 그게 그 이해는 되는데 그 의미 없다는 거죠. 저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김 기사
그분만 600억에 팔고, 그 유망했던 것들 전부 SKT 자회사가 다 그냥 컨트롤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빨대 꽂는다 그래가지고, 최 회장이 그냥, 그 SKT에 납품하는 회사, 모바일 인터넷 회사에 허브를 자기 개인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하게 하고, 뭐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 얼마나 참 시대를 못 읽는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 육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를 누가, 목을 잡을 것이냐 싸우다가 결국은 뭐 어디 갔어요? 그럼 그죠? 김기사 하나만 이제 굶다가 이제 600억에 팔았잖아요. 카카오에 팔았잖아요. 카카오가 뭐. 저는 그런 걸 그냥 몸소 체험했고 봤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 맥시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이리 싸우는 거, 그 다음 이더리움이 되냐 안 되냐, 막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고 맥락은 이해해야 돼서 그거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큰 게 온다. 네. 지금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부 신뢰에 빠져 있는데 이 세계가 실력이 너무 없었다. 예, 실력이 너무 없어서 뭐 이걸 투자하는 사람도 실력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막 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 뽀찌에 관심 있고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하고, 그러니까 다 시행착오 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오래 연식이 되고, 그러면 아주 특수한, 사람들 빼놓고는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오래됐어도 뭐 굉장히 괴팍하게 행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래되고 이러면 저와 비슷해져요. 그냥 다, 그것도 이해되고, 이것도 이해되고, 내 주장하고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그닥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회복의 모멘텀이 온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어쨌건 다른 생태계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생태계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겨울에 다 비트코인한테 삐대다가 봄날이 오고 여름이 오면 이 다른 생태계가 뭐가 있는 것처럼 확 가니까 비트코인 맥시들이 그렇게 개팍해진다. 공격적이 되고 너무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 제발 자신 없으면 실력이 없다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짜로 자기네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에 대한 실력에 믿음이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믿음이 없으면 비트코인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갖고 공부는 해야죠. 도대체 이 세계가 얼마나 큰 건지. 예. 굉장히 큽니다. 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 저를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자기 영역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막 모바일 인터넷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 같은 스타트업들이 모바일 콘텐츠 만들어서 줄 쓰고, SKT는 회장 따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이런 모든 짓거리가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띡띡 누르는 게 나오고 폰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IT 업계의 시장이라는 판도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크다라는 것만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지금은 좀 위기죠. 신뢰 위기인데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을 하면 또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큰 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선구안을 갖고 실력이 진짜 있는 애들과 실력이 없는 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대단한 업체들도 실력 없는 애들과 있는 애들 구별 못 해가지고 루나 같은 데다가 엮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쇄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비트 맥시들의 말을 듣는 게 좋다. 네. 그냥 비트코인. 그러나 비트코인이 인덱스 펀드 같은 거죠, 이 세계에. 비트코인보다 조금 모험적이지만 그래도 인덱스 펀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개별 주식이죠. 개별 주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 지겠으면 인덱스 펀드 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학생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뉴스 있으면, 오늘 사실 이 얘기하려고 킨 건 아닌데 이 얘기만 했네요. 할 얘기는 또 따로 특정한 기업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하고도 나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켰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더 정리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